제가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되게 어렸을 때인데요. 텔레비전에서 하던 만화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주 기차가 안드로메다까지 쭉 가는 만화였죠. 아시겠지만 은하철도 999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는 차장님이었어요. 기차에 다른 승객들을 태우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마 월급도 받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차장님 캐릭터처럼 남들에게 아름다운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콘텐츠를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과학 콘텐츠는 교육의 틀 안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됐든 책이 됐든 대부분 청소년 대상, 학생들이 읽는 교육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과학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선 과학 콘텐츠를 별로 접하지 않아요. 또 애초에 공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흥미를 가질 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20, 30대 이상의 평균적인 성인들은 과학 콘텐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과학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을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되어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콘텐츠가 교육의 틀 안에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즐겨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장르 중에 하나로 과학을 제시하고 싶다. 저와 같은 또래 20, 30대 성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친구들 만날 때 인사말로 물어보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달 봤냐? 줄여서 어달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답을 못해요.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달 정도는 사실 망원경이 없어도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천체잖아요. 그 달의 모양이 어젯밤 보름달이었는지 초승달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늘을 거의 안 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천연의 천문대를 이 목에 달고 태어나니까 이 목 좀 들어서, 고개 좀 들어서 하늘을 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고개만 들어도 지구 밖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땐 시선의 끝은 지구 안에 갇혀 있지만 딱 고개를 드는 그 순간에 우린 순식간에 수백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절반, 이 세상의 절반은 보고 사는 것이 충분히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천문학자라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별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답하기가 난감한 질문입니다. 사실 별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봐도 별로 외모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은하는 다릅니다. 별들이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있는 거대한 은하는 은하마다 너무나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은하는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떤 은하는 납작하게 소용돌이 치고 있고, 색깔도 너무나 다양하죠. 약간 저는 외모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시각적인 감각도 풍요롭게 해주는 은하를 연구해야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하를 단위로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은하 천문학, 은하 우주론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보셨나요? 주인공이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중우주에 본인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영화처럼 정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수많은 지웅배들 중에 이 지구에서 천문학자로 살고 있는 지웅배가 꽤 즐겁게 살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 그린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한데 사실 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잘 될 때는 정말 재밌고 엄청 짜릿한데 잘 안 될 때는 되게 우울하고 그래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첫째도 멘탈, 둘째도 멘탈, 셋째도 멘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림은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3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학생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숟가락으로 땅을 파가지고 감옥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어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림 그리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숟가락이 국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삽이 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에 나는 존잘이 돼야 돼, 천재가 돼야 돼, 약간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오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걸 그렸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꾸준히 오래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대부분의 대표작들은 아마 던파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프리스트 저스티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색이나 빛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포즈를 역동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던파랑 제가 되게 잘 맞았던 점이, 던파에는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그 캐릭터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저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던파하고 그림체가 좀 잘 안 맞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사에는 대표 그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던파하면 딱 생각나는 그 캐릭터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던파 이거 괜찮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다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이 그림체를 맞추게 됐어요. 원화가 분들이랑 다 모여서 우리 살색은 무슨 색으로 할지, 금색은 무슨 색으로 할지, 피부색이랑 머리카락색이랑 그런 것들 쫙 다 맞추고 굉장히 고생스럽게 그때 처음 그림을 맞춰서 일러스트 캐릭터가 나왔었어요. 초등학교 때 우연히 그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주변 어른분들이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그러면서 너는 화가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직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몇 살부터 그림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뭐 탱크나 이런 걸 그릴 때 보통은 다른 제 또래 애들이 탱크를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측면 이렇게 그렸었어요, 탱크들. 근데 전 이때부터 약간 입체로 그렸었어요. 이쪽 모습이 더 예뻤으니까. 그래서 또래 애들보다 시각적인 이런 것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 기억으로 봐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만화가 하면은 평생 동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이 만화가였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업 중에 인체, 투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배우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관심과 관찰이에요. 관심과 관찰. 그래서 어떤 물건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뭐예요? 보고 그려요. 어떤 만화 작가 거나 좋아하는 그림을 따라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좀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엔 좀 못 그려지더라도 여러 번 연습하면서 점점 좀 닮아가는 그 재미. 시작은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저한테는 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거였어요. 이런 하얀 종이가 딱 펼쳐졌을 때 아직까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얀 백지 공포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핀 거를 보면은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될지 겁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이 하얀 종이를 놔두고 주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또 공간도 같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언제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은 저한테는 가장 재밌고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 같기도 해요. 웹툰뿐 아니라 영화나 웹소설, 드라마 이렇게 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모든 형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 스토리텔링의 원칙이나 작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화를 너무 열심히 그리다가 지쳐서 아예 만화로부터 멀어졌던 한 8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직업도 가졌었고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혼자 만화하고 완전히 멀어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말이 됐을 때 이제 그 당시 원래 하고 있던 직업, 음악 쪽 일이었는데 음악 쪽 일을 정리하고 직업적인 웹툰 작가 데뷔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굉장히 걸작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걸작 만화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받았던 감동이나 희열, 또 쾌감 같은 것들이 항상 이 어딘가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똑같이 제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려고 택한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서만 했다면 그냥 취미로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제일 집중하는 게 독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에 대한 건데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깊게 푹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게 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가급적 깊게 빠져들어갔다가 나오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이야기만이 살 길이다. 이야기만이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살 길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웹툰을 그릴 때는 항상 독자가 어떤 체험을 하고 누구의 인생에 들어갔다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주변에서는 이제 흔히 저 정도의 연차나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작업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어떤 형태로든 작업을 쥐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작업을 애니메이션을 잡고 키를 잡고 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렌더링 버튼을 눌러봐야지 아는 거랑은 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디렉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득력도 잃게 되고 날카로운 디렉션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팀원들이 빙빙 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업을 하기로 한 분들은 앉아서 마우스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매년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은 매출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를 꾸렸고 디자인 팀원들을 모았고 그리고 좋은 길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선 항상 같은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작년이랑 우리의 수준은 비슷하다라는 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도 되게 유행을 많이 타는 분야예요. 디자인이든 혹은 움직임이든 편집하는 방식이든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와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모션 디자이너의 숙명이겠지만 트렌드랑 일시적인 어떤 유행을 타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영상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전에 만들어졌었던 영화 시퀀스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되게 현란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좋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기억에 남는 연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술에 기반하진 않아요. 투박하고 기술적인 자체 렌더링 때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세련되진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시 그 작품을 돌려봤을 때 어느 시대의 어떤 디자이너든 이 작품에선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작품을 한 개만이라도 남기는 것. 나이가 들어서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 꼭 아니더라도 뭐든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디자이너였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